네, 안녕하세요. 부평다올 행정사 사무소의 박유봉 행정사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? 네, 오늘은 제가 채권, 채무자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통상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고요. 돈을 빌려받는 사람이 채무자가 되겠죠. 그래서 채권자와 채무자는 서로 상호간에 차용증을 써줄 때는 반드시 상호 인적사항 반드시 다 들어가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빌려주는 액수, 금액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액수에 따라 가지고 기간,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려주겠다라는 거, 그 다음에 법정 금리 이자 범위 내에서 몇 퍼센트의 금리로 내가 빌려주겠다, 빌려받겠다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쓰시고, 서로 간에 인감도장을 찍으시든 지문으로 날인을 하시든 해서 2장을 작성하셔가지고 반드시 간인을 하셔야 됩니다. 간인하셔가지고 그거를 공증변호사 사무실을 꼭 찾아가셔가지고요.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놓으십시오. 공증을 받아 놓으시면 법적으로 보호를 좀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고소 고발을 하실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통상 채무자들이 어떻죠? 돈을 빌려갈 때하고 빌려받고 난 다음에 마음이 바뀌죠. 즉 화장실 들어갈 때와 화장실 나올 때의 마음이 바뀐다고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채권자들이 일정 기한이 지나고 나서 마음에 어떤 상처를 많이 받게 되죠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행정사를 찾아와서 이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 내용 증명을 좀 써달라. 그래서 내용 증명을 제가 1차, 2차 두서너 번씩 이렇게 보냅니다. 그럼 상대방은 어떻게 하죠? 아예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. 받아도 모른 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, 채무자들이 통상 돈을 갚지 않으려고 작정을 했으면은 본인 명의로 된 통장이나 유가증권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받기 어렵게 되겠죠. 상황을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이 친구가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. 만약에 이렇게 정당하게 어떤 차용증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때는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데, 즉 달콤한 말로 어떤 투자를 종용한다든가 수익을 창출해서 이유를 이렇게 나눠준다든가 어떤 그런 용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했다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됩니다. 이거 형법 한 347조에 해당이 되고요.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추후에 갚지 않았을 때는 고소고발을 하실 때는 변호사를 찾아가셔가지고 강제이행, 담보권 설정,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청구를 하시고요. 마찬가지입니다.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이러한 고소고발을 하실 때 허위로 고소를 하시게 되면 형법 456조, 156조 무고죄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도 잘 유념하셔가지고 내가 이걸 고소고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여튼 돈은 부모 형제지간에도 빌려주고 빌려받지 않는다고 그러죠. 그만큼 조심하셔야 됩니다. 오늘은 채권 또는 채무자의 관계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